네,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레저 문화를 선도하는 대표기업 주식회사 GGR 한 대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박람회 굳이 가지 마십시오. 저희 회사 오셔서 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따라와 보시죠. 네, 여기가 저희 회사 전시장 입구입니다. 전시장 입구고, 카라반을 또 초보분들이 구입하실 때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박람회에서 보실 수 없는 다양한 종류와 그리고 카라반 구입 요령에 대해서 한번 설명시켜 드릴게요. 다시 한번 따라와 보시죠. 네, 저희 주식회사 GGR에 방문하시면 일단 여러분들이 300급부터 시작해서 600급까지, 700급까지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단편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저희 주식회사 GGR은 크나우스 와인스버그가 한국 공식 수입원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 와보시면 이렇게 타버트 라인업들이 다 보실 수 있어요. 400급 타버트 로시니 페네스트 라인업들, 뭐 500급 페네스트, 그리고 뭐 다빈치, 비발디, 뭐 이렇게 쭉 보실 수 있고, 이쪽으로 이제 또 와 보시면, 네, 지금 물론 이제 저희는 카라반도 판매하지만 모토홈도 판매합니다. 그래서 유럽 모토홈, 크나우스 모토홈, 파스터 600 라이프타임도 지금 전시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제 300급대 아드리아, 아비바 360 시리즈 있고, 이거는 400급대 펜트 이렇게 전시되어 있고, 또 500급대 그 펜트 텐텐자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영국 카라반은 저희가 스위프트 알파인 4만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스위프트 모델도 포함 이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이쪽으로 오시면 크나우스, 네, 크나우스 모델 400급입니다. 이렇게 전시되어 있고, 그리고 와인스버그, 얘는 정확히 300급에서 400 딱 넘어가자마자 끝나는 사이즈. 예. 그러니까 처음에 많은 분들이 처음 카라반 입문하실 때 많이 선택하시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쪽에 보시면 펜트 600급입니다. 펜트 600급이고, 얘는 이제 텐텐자 650이고 600급이고 투축이에요. 그래서 2.5 관폭이고, 얘는 아드리아. 예. 그래서 보시면 아드리아 아도라 572. 572도 전시되어 있고, 이쪽에 보시면 펜트 515 SD 모델입니다. 515 SD 모델 같은 경우는 펜트에서 독립 샤워부스를 갖고 있는 500급대 유일한 모델이에요. 좀 인기가 좀 많은 모델이기도 하죠. 네, 이렇게 되어 있고, 네, 이쪽 이제 비발디, 아까 보신 비발디. 네, 이렇게 다양한 모델을 저희가 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박람회 가셔도 이 정도 모델 다 못 보실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여기 전시장 내에 전시를 다 하지 못해서 바깥에, 외부에도 실외 전시를 하고 있는 모델이 한 4종류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상당한, 네, 제가 왜 박람회 가지 마시라고 말하는지 아실 겁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카라반 구입 요령이에요. 카라반 구입 요령인데, 제가 이제 항상 저희 상담을 오셔가지고 같은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질문들, 그런 것들을 좀 추리고, 제가 이 부분은 좀 아쉽다, 그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좀 추려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전문가가 말하는 카라반 구입 요령 6가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생초보를 위한 전문가가 말하는 카라반 구입 요령 6가지를 좀 심도 있게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카라반 용도에 맞게 결정하라. 그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카라반을 어떻게 쓰실 건가를 한번 설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머릿속으로. 자, 나는 캠핑을 다니는데 뭐 캠핑장만 간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노지만 다닐 거야. 이런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뭐 캠핑이라기보다는 좀 여행에 가까워. 이런 분들도 계세요. 이런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내가 그냥 조그맣게 시골에 땅 하나 샀는데 거기에다가 갖다 놓을 거야. 뭐 이런 분들, 그러니까 뭐 농막으로 쓰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사실은 본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들을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막상 카라반을 보러 딱 오시잖아요. 머리가 하얘지십니다. 머리가 하얘지셔서 이것도 좋은 것 같고 저것도 좋은 것 같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카라반을 판매하는 사람이라면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말씀을 해드려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카라반을 단순히 구입하시는 게 아니라 오셔가지고 저한테 컨설팅을 좀 받으십시오. 예, 제가 있으면, 제가 있을 때는 뭐 충분히 여러분의 컨설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뭐 꼭 저희한테 구입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알고 좀 구입하시는 거는 모르고 구입하시는 거랑은 하늘과 천지 땅 차이입니다, 이게. 그래서 컨설팅을 좀 받으셔라. 누구한테? 전문가한테. 예. 일단 첫 번째로 캠핑을 하실 때에는 나는 캠핑장만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옵션의 선택 폭이 고사양이 들어갈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특히 배터리에 관련해서는. 그런데 나는 캠핑장도 다니고 놀이지도 다닐 거다 이렇게 가시는 분들은 사실 배터리에 대한 고사양의 비중이 조금 올라가기는 해야 돼요. 왜냐하면 노지에서는 배터리로 운영되는 부분들이 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또 신경 쓰셔야 되고, 그래서 그 목적에 좀 맞게 써라, 카라반을. 저는 그렇게 일단 결정을 하실 때 그게 중요하다. 첫 번째, 나의 사용 목적을 맞춰라.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상담 드리면서 제일 많이 오류를 범하시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사용은 본인 가족들이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생각하냐면요, 게스트들을 신경을 써요. 특히 우리나라는 효자병이 있어요. 효자병. 그게 뭐냐면은 나 부모님도 모시고 가야 되고 뭐 그렇게 막 해야 한다. 당연한 겁니다. 자식으로서 부모님한테 이렇게 좋은 곳을 보여드리고 싶고 당연한 건데, 자, 그러면 따져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1년에 부모님과 여행하는 횟수가 10회 이상이다. 20회를 넘는다. 이러시면은 그 인원까지 고려한 카라반을 구입하셔야 돼요. 그에 맞는 레이아웃을. 근데 10회 미만이다. 그러면요, 그 게스트를 고려하면 안 돼요. 본인 가족들만 생각해야지. 왜냐면 게스트 인원까지 고려하게 되면요, 이 게스트 인원에 맞춰서 레이아웃이 설정되기 때문에 쓸모없게 커지거나 아니면 쓸모없는 레이아웃을 가질 수 있어요. 나는 2층 침대가 필요 없는데 게스트까지 생각하니까 2층 침대가 있어야 돼.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좀 일단 효자병은 좋은 겁니다. 하지만 카라반 선택에 있어서는 효자병을 좀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뭐 나는 처형하고 가, 처제하고 가, 뭐 나는 형네 식구랑 가, 이것도 내려놓으십시오. 제가 말씀드렸듯이 1년에 10회 이상 함께 가지 않는 한, 나중에 되면요, 뭐 그냥 그때 다른 거 하길 그랬어요, 이런 말 되게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게스트를 고려한 레이아웃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횟수로 그냥 명확하게 구분 지어 놓을게요. 10회 이상이다. 그러면 고려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10회 미만이다. 그러면 뭐 볼 것도 없습니다. 볼 것도 없어요. 그래서 게스트는 저는 좀 뺐으면 좋겠다. 뭐 손님 오시면은 뭐 부모님 모시고 가면 내가 뭐 바닥에서 자지 뭐. 아니면 그 모시고 갈 때는 내가 조그만 텐트 같은 거 하나 피지 뭐.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 돼요. 뭐 어쩌다 한번 같이 가시는 건 좀 불편하게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기준을 잡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 기준으로 좀 운영을 하셔라. 요런 팁을 좀 드립니다. 세 번째, 이제 레이아웃 선택입니다. 이 레이아웃을 선택하시면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어려워하시고, 사실 기준을 잘 못 잡으세요. 기준을 못 잡는데, 이거는 이제 전에 먼저 설명드렸던 게스트에 관련한 부분도 약간 겹치기는 하는데, 일단 레이아웃은 사용 인원을 기본으로 보셔야 합니다. 사용 인원을 기본으로 보셔야 하는데, 카라반들이 있잖아요. 거의 딱 세 종류로 레이아웃이 나눠집니다. 첫 번째, U자 테이블 혹은 11자 테이블. 두 번째, 더블 베드의 U자 테이블 혹은 11자 테이블. 그리고 세 번째, 더블 베드의 2층 침대를 갖고 있고 테이블 하나 있든지. 요런
2층 침대 갖고 있는 모델의 더블 베드, 요 타입입니다. 11자 베드의 2층 침대를 갖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더블 베드의 2층 침대. 보통은 이렇게 크게 나누면 이렇게 나뉘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생각하실 게 무엇이냐면, 자, 내가 초등학교 2학년 아이와 6학년 아이 1명, 그리고 저희 식구, 4식구예요. 어떤 모델이 좋을까요? 요런 부분들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한 분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저희 아이들은 다 미취학 아동입니다. 그러면 어떤 레이아웃이 좋을까요? 이런 거 많이 물어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 노부부인데 2분이서만 캠핑 다니세요. 간혹 손주들이 오고. 그래서 요런 분들은 어떤 레이아웃이 맞을까요? 그래서 요렇게 나뉘는데요. 저는 첫 번째 2학년, 6학년 아이를 둔 부모들이 함께 다니는 거는 사실 11자나 U자 테이블, 그러니까 더블 베드나 11자 베드나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왜냐면요, 더블 베드는 엄마 아빠 자고 테이블, U자 테이블 있는 곳에서 아이들이 자면 돼요. 그렇게 4인이 운영이 충분한 레이아웃이 더블 베드의 U자 테이블 혹은 11자 테이블 요렇습니다. 그런데 11자 베드의 U자 테이블에 어린 아이, 미취학 아동을 가시는 분들은 그런 레이아웃을 선택하는 게 맞아요. 11자 베드의 U자 테이블이나 11자 테이블. 왜냐하면 엄마가 미취학 아동들은 엄마가 붙어서 자잖아요. 대부분이. 엄마가 더블 베드에서 애 둘을 끼고 자거나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11자 베드는 롤베드 확장이 됩니다. 가운데가. 그러니까 전면이나 후면 이제 11자 베드 있는 쪽이 다 침실로 바뀌어요. 어마어마한 사이즈로.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엄마가 진짜 편하게 다 잘 수 있어요. 혹은 4식구 다 잘 수도 있어요. 5식구라도 가능하죠. 거기서 엄마와 아이들이 자고 아빠는 이쪽에서 자면 돼요. 이런 식으로 미취학 아동이 있으면 11자 베드를 좀 저는 권장드리는 편이에요. 물론 이게 꼭 그게 그 틀로 이렇게 딱 가는 건 아닙니다. 각자의 사용 목적에 따라서 나는 이게 더 좋아라고 생각하시면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 편의성은 그렇게 나눠지는 게 맞다. 그렇게 보고, 그리고 이제 노년 부부들, 제가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이제 노신사 분이 오셔서 카라반을 구입하셨어요. 저희 실제 오너분인데, 이 노신사 분이 오셔서 자기는 무조건 11자 베드를 선택을 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손주 때문에 그러세요? 그랬더니 절대 그건 아니라고. 그랬더니 옆에서 그 와이프 분이, 저희는요 살 맞대고 자지 않는, 그러니까 살 안 맞대고 잔 지가 20년이 넘어요. 같이 있으면 못 자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네, 그렇게 해서 생각해서 의외로 그런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잠은 편하니. 네, 그래서 11자 베드는 서로 이렇게 분리형 베드이기 때문에 따로 주무시거나 그렇게 사용하시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손주들이나 이렇게 데리고 갈 때는 롤베드 확장해서 같이 주무시고. 네. 그래서 크게 3가지 종류의 레이아웃으로 보편적으로 나누는데, 이 보편적인 레이아웃에 보통들 선택하는 걸 추천드리자면, 아까 말했듯이 그냥 초등학생 이상 되는 자녀를 가족 구성원으로 함께 하고 있는 분들은 더블 베드의 U자 테이블 가셔도 크게 무리는 안 됩니다. 더군다나 그 자녀들은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안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더블 베드의 U자 테이블 가는 게 더 맞고, 그리고 미취학 아동들, 엄마가 다 끼고 자야 돼. 이런 분들이나 좀 가족 구성원이 많아. 5인 정도 돼. 그 이상이거나, 그럼 무조건 11자 테이블이나 2층 침대를 가셔야 돼요. 5인 이상은. 네. 근데 5인까지는 11자 테이블 가셔도 충분합니다. 5인까지는. 네. 그렇게 11자 베드로 가셔도 충분하고, 그리고 연세가 좀 있고 손주 손녀랑 좀 같이 다니시다. 그러면은 11자 베드에 롤베드 확장되는 그런 11자 타입. 근데 간혹 그 연세 많으신 분들이 2층 침대 찾으세요. 2층 침대 쓰시면 안 됩니다. 손주들 항상 따라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11자 베드. 그리고 같이 주무셔도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 더블 베드 U자 타입, 그것도 괜찮고. 그래서 이 레이아웃을 판단하실 때에는요, 직접 보시라는 거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셔서 직접 보세요. 400급, 500급, 300급, 뭐 600급, 700급 직접 오셔서 싹 보십시오. 그래야지만 개념이 생겨요. 개념이. 그래야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뭐 제가 이제 카라반을 두 번째 구입하시려고 저희한테 오신 분이 계시는데, 이건 실제 이제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카라반은 타사에서 구입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구입하셨냐고 하니까 거기에 그 카라반밖에 볼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그래서 구입하셨다고. 꼭 오셔가지고 눈으로 직접 보시고 그렇게 레이아웃을 결정하십시오. 그래야 후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설명드릴게요. 출고사 선택이에요. 예, 출고사 선택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카라반 판매 업체가 1년에도 뭐 한 40군데는 좀 그렇고 20-30군데가 생겼다가 뭐 30-40군데씩 망해요. 없어집니다. 무슨 일이 생기냐면 AS를 받으실 수가 없어요. 너무 안타까운 게, 저희 회사로도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타사에서 구입하셨는데 서비스를 받으러 이제 갔더니 없어진 거예요, 회사가. 그리고 여기저기 서비스를 받으려고 전화를 해봐도 서비스를 안 해주는 거죠.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본인들, 그러니까 제대로 된 회사는요, 자기들, 그러니까 본인들의 고객들만 처리해주기에도 바빠요. 왜냐면은 지속적으로 계속 출고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 고객들만 케어하는데도 굉장히 바쁘단 말이에요. 제대로 된 회사들은. 그런데 부실한 회사들은요, 어떻겠습니까? 시간이 많겠죠. 시간이 많으니까 다 한단 말이에요. 다 하게 되면은 거기서 서비스의 질이 차이가 나고, 그리고 문제가 일어나고 서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출고사 선택이 카라반 구입에 저는 70%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접 규모 있고 믿을만한 업체, 신뢰하는 업체 가셔가지고 선택을 하십시오. 꼭 저희가 아니더라도 그런 업체에서 그렇게 선택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RV 이 카라반뿐만 아니라 캠핑카, 모토홈 이 시장이요, 굉장히 불안전합니다. 지금 굵직굵직한 회사들도 다 지금 소위 말해서 자빠지고 있어요. 국산 제작들은 이루 말할 거 없고, 수입 판매하는 회사들도 이렇게 자빠지는 회사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문을 닫는 회사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계속 제가 아는 회사들만 앞으로 한 10군데 이상이 발생할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판매사 꼭 신중히 선택하십시오. 다섯 번째는 사이즈에 관련한 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요거는 이제 약간 앞에 쪽에 뭐 레이아웃 선택에 관련해서도 조금 사실 살짝 겹치긴 하는데, 그거랑 이제 좀 개념이 좀 틀린 게 뭐냐면요. 이런 분들 계세요. 카라반 구입하는데 나 운전이 무서워서 작은 거 살 거예요. 이런 분들 계시는데, 그 이유라면 그건 맞지 않아요. 운행이 무서워서 작은 거 산다는 거는 맞지 않아요. 다른 목적이 있어서 작은 카라반이나 뭐 몇백급 카라반을 구입하시는 거는 맞을 수 있는데, 나는 운전이 무서워서 작은 거, 이거는 맞지 않아요. 왜냐면 여러분들, 카라반의 원리는요, 앞차가 간 자리를 뒤차가 그대로 따라가요. 근데 단 커브를 틀 때 안쪽 면, 요쪽으로 이렇게 커브를 틀면 요쪽으로 돌아가는 요 안쪽 면이 살짝 좁게 돌아요. 그 느낌만 차이가 있지, 일반적인 주행에 있어서는요,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후진은 있잖아요. 내 방향과 반대로 뒤에 제일 후미가 반대로 움직여요. 그런데 요게 작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오판하고 계시는 게 뭐냐면요, 후진을 할 때 요게 짧아지잖아요. 반응이 빨라요. 팍팍팍. 그래서 운전하기가 오히려 더 힘들어요. 카라반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오히려 후진은 더 쉬워집니다, 여러분들. 모르셨죠? 네. 이게 팁이에요. 물론 폭 차이는 느껴져요. 폭 차이는 2.4폭과 2.5폭 광폭의 차이는 좀 사실 느껴집니다. 근데 길이 차이는요, 제가 볼 때는 별 의미 없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이 길이를 고민하신다, 그러니까 운전을 고민하신다 하시면 그거는 맞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보시는 거고, 단편적인 예로 저희 오셔가지고 와이프분은 400급 하자 그러고
남편분은 와서 보니까 500급 해도 괜찮겠다 하시는 분들 꽤 있어요. 네. 왜냐면 와이프분은 운전 때문에 400급 선택해야 된다. 근데 남편분은 와서 보니까 500급도 실질적으로 설명드리니까 요만큼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그러면 500급, 그러니까 물론 예산 안에 들어오시고 가능하시다면 그쪽으로 가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운전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 물론 그러니까 정주행하는 거는 뭐 과속만 안 하시면 돼요. 과속 안 하시면 되고, 커브는 이쪽 안쪽 면이 살짝 좁게 돈다. 그리고 팁 하나 말씀드리면, 톨게이트 있잖아요. 톨게이트 빠져나가는 거 되게 어려워 하시고 막 질문 많이 하시는데, 톨게이트는요, 카라반은 그 화물 톨게이트 있죠. 화물 하이패스, 제일 오른쪽에 있는 화물 하이패스, 현금 말고 네, 오른쪽에 화물 하이패스 보통 있잖아요. 글로 가십시오. 왜냐면 폭도 넓어요. 거기는 폭도 넓고 하이패스로 지나가시면 띵동 하는데 막 사이렌 막 울릴 거예요. 뭐 이제 맞지 않아서, 차종에 맞지 않아서, 종종에 뭐 2종 3종 이거에 맞지 않아서 윙 하고 울려요.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통과하세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그냥 정산하시면 돼요. 그냥 집으로 뭐 몇백 원 더 내세요, 몇천 원 더 내세요, 이게 날라와요. 그걸로 그냥 내시면 되고요. 아니면 그냥 시간 날 때 고속도로 그 하이패스 그 정산하는 데 있잖아요. 가셔서 그냥 한 번에 정산하셔도 돼요. 일반 톨게이트를 통과하면요, 이 카라반 폭이 2.3폭이 작은 폭이잖아요. 2.3폭이나 2.2폭이라도 차보다 넓어요. 그러면은 내 차 일반적으로 이 티켓 뽑을 때처럼 가까이 되잖아요. 그럼 카라반이 닿아요. 그러면 직진으로 가야 되는데 손이 안 닿죠. 그럼 차 멈추고 내려서 뽑고 다시 가야 돼요. 그냥 그렇게 하지 마세요. 대실성 위험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화물 하이패스로 그쪽으로 그냥 통과하십시오. 하이패스로. 그리고 나중에 정산하세요. 네, 요게 또 하나의 팁입니다. 생초보가 카라반 구입하는 요령 중에 마지막 6번째인데, 사실 이게 포인트 핵심입니다. 핵심. 무엇이냐면요, 이벤트를 잘 활용하라예요. 이벤트를 잘 활용해라.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카라반을 이제 저희가 판매사 입장에서도 보면 카라반을 판매할 때 판매사들이 나름 이벤트를 걸어요. 프로모션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프로모션을 잘 활용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액 자체가 내려가니까 그런 거를 잘 활용하셔도 되는데, 거기에 또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A라는 판매사는 있잖아요. 차량 판매 가격이 원래 높아요. 그리고 프로모션 가격이 높아요. B 판매사는 차량 판매 가격이 낮아요. 그런데 프로모션 가격이 적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따지잖아요. 가격이 같아요. 이해되시나요? 가격이 같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인 가격만으로 카라반을 구입하시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요. 다 따져보시고, 그리고 옵션 가격도 한번 좀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옵션 가격이 어떤 회사는 굉장히 높아요. 이거는 모톰 판매사들이 특히 더 많이 그래요. 카라반 판매사는 어느 정도 이 옵션 판매 가격이 거의 이제 동일해요. 근데 모톰 판매사들은 좀 들쑥날쑥합니다. 모톰 판매사는 옵션 가격이 대부분 엄청나게 높아요. 엄청나게 높고, 뭐 차량 가격을 막 제가 말씀한 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문을 더 챙기고, 이건 이제 그들만의 다 판매사들만의 판매 전략이겠죠. 전략인데, 이런 것들도 결론은 있잖아요. 판매사를 봐야 돼요. 판매사를. 저희한테 오셔서 실적을 이런 말씀 하세요. 다른 데는 저희보다 카라반 판매 가격이 500만 원 더 저렴한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시냐고. 그러면 거기서 구입하시는 게 맞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분은 댁이 서울이에요. 근데 그 판매사는 부산이에요. 맞지 않죠. 그리고 500만 원이나 더 저렴하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같은 모델인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회사가 종속되려면요, 그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최소 마진이라는 게 있어요. 그 마진 이하로 팔고 있다는 거는요, 그 회사 이제 문 닫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니, 재고를 정리하고 문 닫겠다는 얘기죠.
마진이 기업 마진이 있어야 서비스를 할 수 있고 서비스가 계속 바탕이 돼야 기업이 종속될 수 있는 거겠죠. 근데 그게 안 되는 회사는 여러분들 1,000만 원이 더 써도 선택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무슨 꼴 나냐면요. 저 출고사가 없어졌어요. 이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벤트를 활용하되 보는 눈이 생기셔야 됩니다. 그 판매사를 볼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눈. 그래서 이벤트를 활용하면서 판매사를 잘 선택한 이벤트를 활용해라. 이 말씀을 제가 마지막으로 아주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생차보 카라반 구입하는 요령 6가지 제가 설명드렸어요. 이 6가지들을 좀 꼼꼼히 체크하시고 이렇게 보신다면 카라반 구입하시는데 이렇게 실수 없이 구입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카라반은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제시해 드리는 도구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가족의 행복과 내 자신의 삶의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는 장비예요. 그런 장비를 선택하실 때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하거나 선택 후에 실망을 하시면 즐겁지가 않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6가지 뭐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꼼꼼히 챙겨서 구입하시는 게 카라반 구입의 아주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러한 현명한 방법 저희 주식회사 GGR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레저 문화를 선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GGR 한 대표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박람회 가시지 마세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여기로 오세요. 다 있어요. 일로 와.